히말라야의 나라, 그리고 얼마 전 태계일주에 방영되며 우리들에게 친숙한 나라, 바로 네팔입니다. 명성과 고유의 땅, 네팔이 지금은 시위와 폭력으로 얼룩진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정부 청사와 의회 건물, 사법기관, 그리고 권력자들의 집까지 시위대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던 온화한 네팔인들, 그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9월 초, 네팔 정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왓츠앱 같은 글로벌 소셜미디어 접속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죠. 정부에 공식 등록할 것, 현지 담당자와 불만 접수 창구를 둘 것, 국내법에 맞는 콘텐츠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틱톡이나 위챗 같은 중국계 플랫폼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메타와 구글은 거부했습니다. 네팔에서 선례를 만들면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정부는 미국의 플랫폼을 막았고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차단은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규제 조치. 그렇다면 네팔의 젊은이들은 왜 이토록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을까요? 첫째, 청년 실업이에요. 네팔의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섭니다. 해마다 50만 명 넘는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지만 이들을 받아줄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죠. 태계일주에서 본 쉐르파 청년들 기억하시나요? 엄청난 강도의 노동에도 받는 건 우리나라 최저시급 수준의 일당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떠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작은 비즈니스를 이어가며 생계를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그 소셜미디어 창구마저 막아버린 겁니다. 둘째, 해외 송금 의존입니다. 네팔 GDP의 4분의 1이 해외에서 보내는 돈이에요. 중동에서 일하는 가족과 연결하는 창구가 바로 페이스북, 왓츠앱 같은 SNS였는데 이것까지 차단되니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셋째, 젊은 인구 구조. 네팔 인구 절반이 25세 이하예요. 말 그대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사회의 중심인데 이들의 소통 수단을 막아버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된 건 바로 부패와 특권이었습니다. 시위 직전까지 인스타그램에는 정치인 자녀들의 호화로운 생활이 담긴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네포키드, 네포베이비스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말이죠. 하루 벌기도 버거운 국민들의 현실과 사치스러운 금수저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이것이 결국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붙인 결정적 불씨가 된 겁니다. 시위가 폭발하자 수십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정부는 결국 소셜미디어 차단을 철회했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총리와 일부 장관이 사임했지만 부패와 무능, 구조적 실업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네팔은 지난 2008년 239년간 이어진 왕정을 폐지한 뒤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정부가 교체됐습니다. 시위대는 회전문 정치라 부르며 정치인들이 돌아가며 이익만 챙기고 민생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 지수에서도 180개국 중 107위. 청년들의 불씨는 단순한 플랫폼 차단 철회로는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 어딘가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취업난에 지쳐 단기 알바와 플랫폼 노동에 매달리는 청년들, 끊이지 않는 금수저 논란과 특혜 채용,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 불신과 부패 스캔들까지 국민들의 불만이 켜켜이 쌓여간다는 점에서 이건 네팔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결국 네팔 사태는 단순히 SNS 차단이라는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청년 세대의 삶과 분노, 그리고 정치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사건이었죠. 정부는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지털 시대, 자유와 통제의 균형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